여러분 반갑습니다. J-토익의 제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저희가 문장 구조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 강의 첫머리다 보니까 중급 토익이라고 해도 강의 내용이 좀 다소 쉬울 수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 주어랑 동사에 관해서만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물론 기본 개념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자, 일단 주어라고 하면 문장이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맨 앞에 나오죠.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무슨 품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죠? 그렇죠. 명사.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건데 명사 상당어구란 말은 명사에 해당되는 다른 말을 말하는 거고 전체는 5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주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동사가 나오죠. 동사라고 하면 이 동자가 한자로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잘하시네요. 자, 동사는 그래서 동작을 당연히 나타낼 수 있는데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예를 들어 I'm a student.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죠. 이때 비동사가 동작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학생 신분 상태에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동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목적어랑 관련 있는 자동사랑 타동사 2가지로 크게 분류하는데 토익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동사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타동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토익에 사용되는 동사 중에 거의 8, 90%가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가 가지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목적어가 뒤에 온다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지만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토익에서 중요한 건 뭐?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 그래서 목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 한 잔 있으면 이렇게 마실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보어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게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 강의에서 주로 다뤄질 내용인데 보어는 보자가 보충해준다는 뜻이고요.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보어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보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의 형식, 이형식과 오형식 동사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잘 나오는 이형식 동사 4개만 한번 외워볼게요. 처음이 be, 그 다음이 become, remain, stay 이렇게 4개인데 주의하실 점은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뜻 남아있다면 1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일 때는 계속 뭐뭐이다 라는 뜻일 때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하면서 2형식 동사로 토익이 사용되는 거고요. stay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뜻 머무르다 라고 쓰이면 1형식 동사입니다. stay가 역시 계속 어떤 상태이다, 계속 뭐뭐이다 이렇게 쓰이면 2형식 동사입니다. 역시 stay 뒤에도 형용사 보어가 잘 나오죠. 자, 그래서 2형식 동사 4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2형식 동사 be, become, remain, st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의 형식이 5형식이 하나 더 있죠. 자, 5형식 동사 중에 토익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4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make, keep, find, consider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자,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5형식 동사인 find는 찾다가 아니고요. 생각하다라고 해석합니다.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통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consider도 마찬가지 고려하다가 아니라 고려하다면 3형식 동사예요.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보어 이렇게 쓰이면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간주하다는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5형식 동사 4개 또 우리 다시 외워볼까요? make, keep, find, consider. 예,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 수식어. 문장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 수식어는 영어 문장에 거의 모든 문장에 등장을 하는데 수식이란 말의 순 우리말 뜻은 그렇죠. 꾸며준다. 꾸며주는 말이 수식어인데 토익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의 형태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전치사구 또는 앞글자를 따서 전명구인데요. 토익 문제를 쭉 풀면서 파트 5나 6에 문장이 나오면 그때 문장에 등장하는 전치사와 명사는 대부분 수식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생략. 자, 이걸 제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합니다.
복잡한 토익 문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 뭐? 진의 한수, 전명구를 생략한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품사들 중에 수식어로 사용되는 품사가 뭐가 있느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용사고 두 번째가 부사예요. 형용사는 뭘 수식하느냐?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두 번째 수식어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부사는 원래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구, 절,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거 수식할 수 있는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도는 주어와 동사에 관한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했죠? 예, 명사. 그런데 영어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명사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강의 첫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구라고 하는 문법 용어는 2개 이상의 단어의 조합인데 문장이 아닌 것. 그래서 예를 들어 book 그러면 명사잖아요. 근데 얘를 a book이나 the new book이나 the newly purchased books라든가 이렇게 2단어 이상이 되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구인데요. 토익에 등장하는 명사의 형태가 대부분 명사구니까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명사구랑 명사란 말을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명사구는 곧 명사고 명사는 명사구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자, 명사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의 대자가 한자로 무슨 대자죠? 그렇죠. 대신할 테. 그러면 대명사라는 것은 곧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란 뜻인데요. 그럼 이 대명사를 왜 사용하느냐? 앞서 나온 명사랑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명사예요. 영어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한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삼촌 이름이 탐이에요. My uncle Tom is rich and my uncle Tom is kind too. 이렇게 하지 않고 My uncle Tom is rich and 뭐라고요? 그렇죠. He is kind too.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대명사는 앞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다. 명사랑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주어 자리에 주격을 사용하죠.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동명사. 여러분들이 중급반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 더하기 ing. 무엇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준동사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동사가 run이 있어요. 달리다가 있는데 얘를 running이라고 하면 달리는 것 또는 달리기라고 해석되는 동명사죠. 얘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동명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명사 역할을 하는 것 투부정사.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있다시피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거.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준동사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만약에 명사로 사용되면 주어 명사 자리에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to run 그러면 달리는 것, 달리기. 동명사랑 뜻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명사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명사 절. 절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는 2단어 이상의 조합인데 문장인 게 절이죠. 자,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명사절이에요.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5가지 한번 다시 우리 해볼까요? 첫 번째, 2단어 이상의 조합인데 문장이 아닌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명사구. 두 번째,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렇죠. 잘했어요. 대명사. 세 번째,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 뒤에 ing 동명사. 그 다음 뭐뭐 하는 것 형태가 다른 거 뭐 있죠? 투부정사. 그 다음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명사절. 잘했습니다. 자, 예문들 볼게요. 제가 굵은 글씨를 이렇게 써서 주어를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The new computer works fast. 그 새로운 컴퓨터는 빠르게 작동한다 라는 뜻이고 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명사
구가 왔죠. 여러분, 주어를 우리말의 해석을 통해서 금방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말에 주격조사 은, 이, 가가 붙은 말이 주어가 되죠. 그 새로운 컴퓨터는, 그 새로운 컴퓨터가 이렇게 해석되니까 주어인지 확인이 되겠죠. 물론 주어가 사물일 때 work라는 동사는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it reminds me of my childhood. 자, 이때는 it, 그것은 나에게 나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킨다, 즉 떠오르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it이 그것은 이라고 해석됐으니까 주어 맞죠? 대명사 주어. 자, 여기서 여기 하나 알아둘 거, remind A of B라는 표현이 있어요. 토익에 보면 이렇게 삼형식 동사 A of B 이렇게 쓰이고 of를 해석하지 않는 동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emind예요. 얘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of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사형식 문장처럼 해석을 해주는데, 문장의 구조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신의 한수, 전명구 생략하니까 삼형식 구조가 되죠. 자,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Jogging early in the morning is good for health. 아침 일찍 조깅하는 것, 동명사죠. 주어 확인됐죠. 건강에 좋다. 자,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다음,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아는 것은 하나이고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to know, 그 다음에 to teach가 투부정사 주어죠. 아는 것은, 맞죠? 가르치는 것은, 이런 뜻.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명사절, that she is honest is true. 자, 대절이 문장이 문장 전체 주어가 됐죠.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주어 확인됐죠? 은 붙었으니까. 그런데 토익 문장에서요, 주어가 이렇게 긴 걸 보통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점은, 우리 한국어는 조사라는 게 있어요. 어간, 줄기에 어미,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교착어라는 건데, 영어는 위치어라고 해서 그 단어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 하는 역할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영어에는 은는 이가 이런 조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이렇게 길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긴 주어를 문장 뒤로 보냅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원래 주어가 있던 자리에 가짜 주어를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용법. 가주어는 항상 it을 사용하고요. 어떤 경우? 긴 주어의 경우. 긴 주어는 주어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맨 앞에 it을 사용한다. 근데 고등 영어보다 토익에 등장하는 진주어의 형태가 훨씬 더 간단한데요. 원래는 명사 역할하는 5가지가 진주어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토익에 등장하는 진주어는 보통 거의 99% 투부정사나 대절 2가지예요. 그러니까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지는 주어에 해당되는 게 토익에 나오는 건 2가지, 뭐? 투부정사나 대절.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포인트. 투부정사나 대절이 토익에서는 보통 진주어다. 자, 예문 볼게요. It is important to finish the project on schedule. on schedule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정대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주어 전체를 해석해서 가짜 주어, 가주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정대로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음은 진주어 대절이 나와 있는 예문의 경우. It is possible that you finish your work earlier than usual. 자, 그럼 진주어가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형태를 해석해서 은 붙인 다음에 이 가짜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요. 당신이 평소보다 더 일찍 당신의 일을 끝마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가주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도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이 토익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많이 배웠죠, 여러분. There is a book, there is a car, 이런 거요. 그런데 토익에는 조금 더 다양한 표현들이 쓰이고요. 중요한 건 이 there이 맨 앞에 쓰이는 문장은 해석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다가 아니라 있다요. 자, 그 구조를 보면 there 비동사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주어입니다. 명사. 주어 s라고 표현되어 있죠. 비동사가 여러분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로 정리를 했는데,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1형식 동사고요. 얘는 구조가 문장의 주어, 그다음에 1형식 동사 완전한 절, 맨 앞에 부사 역할 하는 거.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예요. 문장의 구조는 1형식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토익에는요, there 비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there remain 주어가 남아있다, there exist 주어가 존재한다인데 또 하나 2형식 동사로 공부했던 remain이 이때는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 1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전체 문장의 형식 1형식에 해당된다. 자, 예문 볼게요. There are some difficult assignments to submit by tomorrow morning.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몇 개의 어려운 과제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있다. 그렇죠. 1형식 문장 비동사가 있다예요. 자, 여기 비동사가 is가 맞는지 are이 맞는지를 묻는 수일치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 there 비동사 주어의 구조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주어입니다. assignment 복수니까 여기 is가 아닌 are라는 비동사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re remained few buildings after the earthquake. 지진이죠. 자,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a few가 긍정의 의미, 몇몇의, few는 부정의 의미, 거의 없는. 어가 있으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거고. 직역을 하면 지진 후에 거의 없는 건물들이 남아 있었다는데 보통 어떻게 의역해요? 지진 후에 건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장 구조도 토익에 가끔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There exists a simple way to solv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해결할 형용사적용법이죠. 간단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처럼 맨 앞에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의 구조가 세 가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중급 수준이지만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렇죠.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중에 나와요. 간목, 직목이에요. 헷갈리면 이 순서를 잘 간직하세요. 개념을 잘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이죠. 자, 그럼 동사는 영어 문장에서 어디에 나와요? 여기 동사 있죠? 어디에 나온다고 하면 돼요? 주어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동사는 주어 뒤에 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토익 시험에 매회 동사 자리에 빈칸을 해놓고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보통 2문제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동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수일치라는 겁니다. 수일치라고 하는 건 명사의 단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단수 형태의 주어가 오면 어울리는 단수 형태의 동사. 예를 들어 he가 주어면 비동사 현재형은 is 이렇게 쓰고 they가 주어면 복수니까 비동사 현재형은 are 쓰고 이런 걸 수일치라고 하는데 토익에 비단 비동사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형태가 대부분 오니까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면 이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동사 원형 뒤에 s나 es를 붙인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면 동사 원형 뒤에 s나 es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이걸 전체를 우리말로 외우기가 굉장히 헷갈리니까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혹시 헷갈리다면 그 사람이 간다라고 할 때 he goes라고 합니까? he go라고 합니까? he goes라고 하죠. 이렇게 he처럼 주어가 단수면 동사 원형 뒤에 s나 es 붙는 거예요. 그들이 간다 그러면 they go라고 하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 원형 그대로 현재 시제로 쓰면 되고 사물의 경우는 그것이 간다 it goes 그렇죠. 그것들이 간다 그러면 they go라고 하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할 거 he goes, they go, it goes, they go.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The man delivering packages blank my brother.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의 형태인데 동사 자리에 빈칸을 하고요. 함정을 동사 바로 앞에 이렇게 복수 명사를 줘요. 근데 실제 주어는 앞에 단수 명사가 있죠. 즉 delivering packages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 구로서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는 겁니다. 소포들을 배달하는 그 남자는 주어가 누구예요? 소포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단수니까 is가 맞겠죠. 우리 형이다.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 물론 여긴 예문이 짧고 쉽지만 토익에 이러한 구조로 수일치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이 예문보다 주어가 훨씬 더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답을 찾냐면 주어를 그냥 대명사로 바꿔보면 돼요. 주어가 길면 어떻게? 주어를 대명사로 바꾼다. 이 전체 한 단어의 대명사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he. 그래서 he is 이렇게 답 선택하면 됩니다. 자, 1단계 확인했죠? 동사 자리 빈칸 어떻게? 수일치 확인한다. 두 번째는 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어의 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우리 한국어의 개념으로 첫 시간이니까 내용 쉬워요. 간단하게 개념 정리할게요. 우리 한국어로요.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러죠. 하다의 개념이 능동태. 어떤 일이 수동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된다고 그래요? 되다라고 하죠. 되다의 개념이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토익에 등장하는 동사는 8, 90%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타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와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 동사의 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목적어는 뭐뭐을 이라고 해석하죠. 그죠? 뭐뭐를 하다가 맞아요. 뭐뭐를 되다가 맞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뭐뭐를 하다가 맞으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의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타동사 뒤에 반대로 목적어가 없다면 뭐뭐를 되다라고 못하잖아요. 뭐뭐를 하다라고 하는데 뭐뭐리 없으니까 하다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써줍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동사 더하기 pp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The concert will blank at the outdoor stage.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여기 hold 능동태가 맞느냐, be held 수동태가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신의 한 수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명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생략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얘는 모르긴 몰라도 거의 8, 90%는 타동사일 텐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뭐를이 없으니까 하다라고 못하죠. 되다라고 해야 돼서 수동태 be held가 맞겠죠. 해석은 그 콘서트는 야외 무대에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뭘 확인하느냐? 세 번째는 시제예요. 시제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사의 형태 변화를 시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하는 건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제 문제는 당연히 시간의 힌트가 되는 표현을 보고 답을 찾겠죠. 근데 이 시간의 힌트가 문장에서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yesterday가 있으면 어제니까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되겠죠. 또 그 문장에 in 10 minutes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in 10 minutes. 10분 안에가 아니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10분의 시간이 지나면 즉 10분 후에 in 10 minutes는 부사구죠. 10분 후에니까 그 문장의 시제 뭐가 맞아요? 미래. 또는 이런 거. When he came back home.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사절이에요. 문장이죠. 그때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니까 과거 시제가 정답이다. 자, 잘 기억하세요. 시제 문제 힌트는 어디에 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The seminar already blanked 20 minutes ago. 굉장히 쉽죠? 현재 시제 동사, 과거 시제 동사. 그런데 시제 문제 정답의 결정적인 힌트가 20 minutes ago, 20분 전에가 있으니까 부사 구를 보고 과거 시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수일치, 두 번째가 태, 세 번째가 시제예요. 우리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울까요? 수, 태, 시. 아시겠죠? 동사 자리에 어떻게? 수, 태, 시. 서태지가 아니고 수태시. 예. 서태지가 아니고 수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